자, 오늘도 속보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2년물 금리가 3.8%까지 다시 내려왔어요.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2년물 금리가 2월 초에는 4.2%였다가 3월 말까지 5%를 넘어서는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이 좀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그 이후로 이제 3일 동안 급락하고 또 지금 계속 오르락내리락 이게 금리가 이렇게 많이 움직이면 됩니까?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있을 3월 FOMC 회의에서 25bp 인상이냐 아니면은 동결이냐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일단 25bp 인상 확률을 보면은 한 달 전에는 80%였는데요. 일주일 전에는 60%가 됐고요. 어제는 또 80%가 됐었는데 오늘은 또 60%가 되면서 하루하루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연준이 어떤 결정을 할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어제 시장에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이겁니다. 블랙 골드라고 할 수 있는 유가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경기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면서 제가 늘 말씀드렸던 박스권 하단을 강하게 지금 이탈한 상황이고, 이 부분을 또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은 그럼 인플레이션은 안 올 수 있겠네 하반기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경기 침체를 반영하고 있다라는 측면은 부담스러운 요인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제 노란색 금, 진짜 금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도 지금 크게 상승했고 지난주에 금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금을 얘기하면은 검정색 금, 노란색 금이 있는데 또 하나 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 디지털 금인데요. 디지털 금이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은 어제 폭등했습니다. 8%나 상승했고요. 그동안은 나스닥이랑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최근 들어서 강세가 유독 눈에 띄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사실 어제 제가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채널에서 저의 생각은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슈가 되어가지고 이건 전달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좀 많이 전달이 돼서 아마 좀 많은 분들이 보신 것 같아요. 논란의 핵심은 이 그림이었던 것 같고요. 연준의 자산이 이렇게 지금 벌써 1년 내내 계속 힘들다 그러면서 겨우겨우 그러면서 줄였는데 줄인 거에 반토막이 없어져 버렸다. 다시 말하면 연준의 자산이 다시 늘어났다라는 것을 가지고 제가 QT는 끝났고 QE 시대가 이제 와버렸어요 라고 이제 단언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사실 저의 워딩이 좀 셌다 인정하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QE 하면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딱 세 단어 떠오르지 않으세요? 돈 풀기. QE를 돈 풀기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냐? 아니야, 그거 아니고, 연준에서 지금 국채를 사고 MB, 아니야, 그거 아니야. 좀 내가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일반인들이 바라보는 QE는 그냥 돈 풀기이고, 이 돈 풀기는 연준의 자산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돈이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법적으로 어떻게,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지만, 직관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것은 지금 위기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또 돈이 풀린다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너무 확대 해석하셔가지고 2조 달러가 풀린대 라고 해석하시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투자의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사실은 위기의 상황이 커지면 커질수록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고, 결국은 돈이 많이 풀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해지하려는 수요가 검정색 금과 노란 금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또 제 생각에 대해서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달아주신 부분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관련해서는 저의 생각을 아주 자세하게 풀어쓴 글을 여러분들에게 밑에 댓글을 달아드릴 테니까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이, 지금 금리도 올리고 있고 QT도 하고 있다고 하던데 다시 또 돈을 푼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9월 달에 제가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던 게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까지 하지 못하고 시장이 망가져서 긴축을 멈추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름하여 R 더블 스타라고 하는, 말도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도 공부하느라고 힘들었던 그 내용인데요. 우리가 말하는 중립금리라는 것은 인플레가 없는 세상을 의미한다라면은 R 더블 스타라는 것은 금융시장이 안정되기 위한
금리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아주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이 영상도 밑에 댓글 달아드릴 테니까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개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나왔던 뉴스 중에 또 중요한 게 있죠. UBS가 크레딧 스위스를 구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주말 동안에 또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중앙은행에서 크레딧 스위스를 구제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UBS가 그러면 내가 사야 되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주말에도 아마 제가 쉬지 못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퍼스트 리퍼블릭 주가가 또 어제도 33%나 하락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대형 은행에서 30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따지면 대략 한 4조 원 정도 되려나요? 어마어마한 돈을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라는 곳에 예치를 했는데도 이러면 어떡하냐라는 이제 우려가 생겼던 거죠.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국에 있는 대형 은행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아무튼 4조 원이라는 돈을 퍼스트 리퍼블릭에다가 예치를 했다라는 얘기는, 일단 퍼스트 리퍼블릭은 망하면 안 되는 은행으로 딱 찍힌 겁니다. 근데 망하면 안 되는 은행이라고 누가 찍었냐라고 얘기하면 애매하죠. 누구지? 누굴까? 그런데 7개의 은행이 동시에 이런 선택을 했다라는 것은 미국이 생각을 한 거 아닌가? 그게 정부가 됐든 연준이 됐든 누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이것을 막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게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돈이 더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것이 새로운 돈일 수도 있고요. 기존에 은행에 있는 돈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돈이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현재 시점을 우리가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림이 이 그림인 것 같아요. 며칠 전에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구독자 대상으로 한 라이브에서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그림인데요. 자, 이게 이제 이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기가 되는 겁니다. 위기가 될 수도 있다 하다가 일로 내려와 버리면 진짜 위기가 돼서 우와 큰일 났다 라는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아이고 다행이다 하고 내려오면은 다행히 이번에는 위기에 빠지지 않고 넘어갔고, 물론 다음에 더 큰 위기가 올 수도 있지만 그럴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현재 상황을 설명해주는 가장 좋은 그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도 라이브가 진행되고요. 이 라이브는 방송 후에는 바로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본방 사수를 하지 않으시면 보실 수가 없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요일 저녁에 만나요. 안녕.